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첫 외교 및 국방 고위 관리 대화를 열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화에 미국은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인도네시아는 외교부 미국 유럽 담당 우마르 하디 국장과 국방부 국방전략 담당 밤빵 트리스노 하디 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로 했던 양국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양측이 다음 달 조코위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으로 공동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내년에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레트너 차관보는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남부에서 미국, 인도네시아와 기타 5개 파트너국과 11개 참관국이 참가한 슈퍼가루다 실드 2023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점을 축하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군사 협력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리와 보크사이트의 원광 수출 중단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정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구리와 보크사이트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거시정책보다는 정책의 이행 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1월부터 구리와 보크사이트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 수출국에서 완제품, 반제품 수출국으로 전환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련 시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중단이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수 있을 우려로 인해 계획을 변경하여 핵심 광물 수출 금지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수출 광물에 대해 최대 1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니켈, 주석, 금,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주로 유연탄, 천연가스, 동광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 섬의 산악 지역에서 지속된 폭우로 인한 기근이 발생하여 주민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 파푸아의 야호키모 지역에서는 지난 8월 이후 계속된 폭우로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약 12,000명의 주민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최소 30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푸아주 지방관리인은 해당 지역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고, 극단적인 기후 상황과 식량,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피해 지역에 식량과 의료품, 재난 구호품 등을 보내기로 하였으며, 기근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대규모 식량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경비행기나 헬리콥터로만 접근이 가능하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구호품 전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파푸아의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의 거처로 알려져 있어 피습 위험으로 인해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파푸아는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 위치하며 금, 구리, 목재,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나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척박한 지형과 극심한 날씨 변화로 인해 기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푸아는 1961년 독립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969년 주민투표를 통해 자국령으로 편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파푸아 독립운동가들은 주민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며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엠폭스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자카르타에서 총 12명의 엠폭스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 6명은 HIV 감염자였으며 2명은 밀접한 성접촉을 한 사이였습니다. 자카르타 보건당국은 다음 주까지 고위험군 500명에게 백신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을 가진 사람들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엠폭스는 원숭이 두창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주로 피부 접촉이나 체액, 침방울 등을 통해 전염되며 발진,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원래는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지만 지난해 5월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7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가 올해 5월에 해제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에 첫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으나 최근 급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업 셀바스 헬스케어가 인도네시아 최대 병원인 실로암 병원과 AI 원격의료 사업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지난 25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실로암 병원은 인도네시아 최대 상장 기업인 리포 그룹의 계열사로 자카르타를 비롯한 전 지역의 41개의 병원과 90개 이상의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셀바스 AI와 함께 AI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및 서비스, AI 솔루션 등을 실로암 병원의 원격 의료 서비스 전반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화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생체 정보를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셀비 체크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맞춤형 질환 관리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셀바스 헬스케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AI 원격 의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셀바스 윤승현 영업총괄 부사장은 셀바스 헬스케어가 실제 상용화되고 있는 원격 진료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내 원격 의료 및 AI 응급 의료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번 셀바스 헬스케어의 인도네시아 원격 의료 진출에 대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 피드앤케어는 버카시 지역의 첫 번째 축육 브랜드 전문 매장인 미트마스터를 개설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트마스터는 CJ 피드앤케어만의 차별화된 사료와 축산 기술을 적용한 글로벌 축육 브랜드입니다. 해당 매장은 다양한 부위의 닭고기를 냉장 및 냉동 상태로 제공하는 정육 전문 매장으로 운영되며 인도네시아에서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비비고, 백설, 햇반 등 CJ 제1제당의 K푸드 제품도 함께 판매할 계획입니다. 특히 CJ 피드앤케어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6개의 사료 공장과 900여 개의 닭 사육 농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미트 마스터 매장을 통해 사료, 축산, 육가공으로 밸류체인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자카르타 중부와 서부 지역으로 매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생계육 판매가 주로 이뤄져 왔지만 콜드체인에 기반한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육류 유통시장의 변화가 일어나 마트 중심 구매가 이루어지고 냉장 냉동육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피드앤케어 관계자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축육 유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사업 계열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현지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건강한 고품질의 닭고기를 더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도네시아의 건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열대우림지와 도시 인근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 자카르타 인근 땅그랑에 위치한 대형 쓰레기 매립지인 나와 쿠칭 매립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 40대와 소방관 530명을 동원했으나 불은 사흘 동안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장기간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화재로 인해 약 34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매립지의 80% 정도가 불에 타며 매립지 주변의 일부 주택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연기 흡입으로 인해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매립지에서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발령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로 매립지에서 약 3km 떨어진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연기로 인해 공항 활주로 중 2개가 운영의 차질을 초래하여 일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연착되었습니다. 또한 건기가 장기화되자 최근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지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 지질청은 자바섬의 경우 내달부터 우기가 시작되며 화재가 줄어들고 가뭄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